그리고 뭐 오늘 내용은 제가 좀 오후 정도 고민하다가 이걸 다룰까 말까 하다가 이거 내가 안 다루면 이거를 아무도 안 다루겠다 이 문제를. 그리고 이 가세현이나 이 김용호라는 자들이 전부 다 보수라는 외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탁재훈 건도 그랬었고 이 전체적으로 연예계나 이쪽에 이 팬층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 쪽에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 씌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짚을 건 짚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근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사람을 대변하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저는 지금 이 친구를 본 게 아니라 이근대이라는 사람을 저는 2013년인가 12년도인가 KBS에서 그 UDT 동계훈련 다큐란 게 있었거든요. 그게 1시간짜리인데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보고 이번에 이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었는데 그 당시는 정규 UDT 훈련 과정을 공영방송 EBS인가 KBS인가 그래요. EBS였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 취재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경력이나 활동 사항은 다 사실에 부합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웨스트포인트를 가고 싶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아서 버지니아 군사학교 갔다. 이거를 같은 그 UDT와 훈련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EBS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 그거는 다 사실이겠죠. 그리고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거는 다 그 뒤에 경력 문제들인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2004년도에요. 이 김용호라는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저하고는 이제 동료도 아니고 관계가 없어요. 네. 제가 브레이크 뉴스 때 방향 잡아놓은 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연예 저널리즘의 발전적 원칙을 다 깨버리고 그나마 연예 기자로 있을 때는 보수의 탈은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피해는 없었는데 이제 보수의 외투까지 입고 지금 보수의 기여라는 게 아니라 보수의 외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뜨기 위해서 보수 진영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연예계에서는 김용호하고 저하고는 다 관계를 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짚어놓는 건데 2004년도 이제 11월 4일자 이제 김용호 칼럼인데 이게 제가 편집장 때 아마 처음으로 연예계하고 부딪혔던 그 칼럼입니다. 이걸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드라마 현장에서 안재욱이란 배우가 이건 뭐 PD고 뭐고 그냥 완전히 본인이 그냥 다 휘두르고 다닌다. 저는 이 당시 이제 이게 조금만 있으면요, 한 달 뒤에 바로 이 연예 스타 권력이 연예 영화 드라마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제가 좀 고민했던 분야니까 야 이거 배우가 아무리 탑스타라 그래도 이 드라마 현장을 다 좌지우지하면 되는 건가 이런 구도의 문제 구조 개혁의 문제 가지고 이걸 접근을 했던 건데 지금 이 칼럼을 잘 보면은 이제 제 취재하고 약간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피디님 우리 드라마도 마무리돼 가는데 끝까지 좋은 관계로 남죠. 이제 이거를 김용호는 협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저도 이때는 제가 딱 30살 땐가 그랬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좀 훈련이 덜 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기사를. 왜냐하면 이거는 이 당시 오필승 봉순영이라는 PD와 안재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제3자가 넘겨짚어서 이걸 안재욱이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애초에 기획이었던 연예 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기획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안재욱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어져서 이 사건이 결국 안재욱과 이제 막 소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뭘 하나를 비판할 때 제가 브레이크 뉴스 편집할 때도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김용호만 이걸 안 들었어요. 비판의 목적이 공적이어야 된다. 안재욱을 죽이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안재욱의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드러난 사건을 갖고 대한민국 연예계의 지금 심각한 문제점, 이 구조의 문제를 건드려서 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기사에 썼는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하고 김용호는 처음부터 달랐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경악할 만한 컨텐츠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 뒤에 이거 한 달 뒤죠. 2004년도 11월 19일인데 이거 이제 이정훈 기자가 당시 썼지만은 뭐 그때 김용호하고 같이 막 이 기사 써놓고 막 만세 부르고 막 화이팅하고 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살 내버렸었는데, 자, 김태희를 비판한다. 김태희 부릅뜬 눈 속에 민망함이. 그냥 이거는 이 기사는 학벌을 김태희에 대해서 학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과대포장 그 자체인 김태희에게 당연하다. 언론의 과대포장과 그녀의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는 CF, 얼굴만 예쁘면 연기력이 약해질 것처럼 보이는 자신감 등등. 눈만 크면 다가 아니오. 얼굴만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시대는 같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정식 기사나 칼럼일 수가 없죠. 이게 이런 기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언론사 사이트에 올라와서 너무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학생 인턴 기자가 들어와서 엄청 저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변희재 당신이 얘기하는 연예 저널리즘의 개혁이냐, 이게 여배 하나 올려놓고 인신공격 퍼부어놓고 좋다고 박수치고 파이팅하는 게. 또 이 당시는 이게 네이버 초기 시절이어가지고 저희가 네이버에 공급할 때인데 이 기사가 네이버 거의 탑에 올라가서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 이거 봐서 제가 부랴부랴 이 수습하는 칼럼을 썼는데 엄청 길게 썼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김태희 하나가 얼굴만 예쁘고 연기 못한다 쓰는 거는 기사 가치가 없어요. 그건 기사 가치가 없고, 김태희 서울대생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하나 갖고 연예계에서의 어떤 정도의 플러스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다. 서울대생들도 다들 대기업, 공기업 취업할 수 있는 시대도 갔고, 서울대생들도 연예계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계급장 떼고 승부해야 된다, 연예계에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조 문제를 다루는 칼럼으로 이게 정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회는 분화되고 있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반대급부로 예전에 권위를 인정받았던 직업들은 점차 그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유망 업종인 연예계로 재비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서울대라는 계급장 다 떼는다. 김태희도 서울대를 내려놔야 되고 김태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서울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김태희가 연기자, 이거 말고 여기 봅시다. 그런 점에서 그를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인내를 갖고 지켜봤으면 한다. 그러니까 연예인을 죽이려고 쓴 칼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쓴 칼럼은 연예인을 그냥 인신공격하는 칼럼이 아니고, 연예인 하나 잡아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을 갖고 연예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잡는다. 그게 원래 이제 브레이크 뉴스 연예팀의 방향인데 이걸 다 지금 깨부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이것도 벌써 이제 16년 전인데 지금 김용호가 좀 최근에 좀 까고 있는 거를 보면 탁재훈하고 지금 이 이근 대위를 한번 봅시다. 탁재훈이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 저 하청업체인 전략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 하청업체인 저도 그 얘기를 했죠. 해외에서 도박한 게 불법이 아니고 부도덕한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액수와 정도 등을 따져가지고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 넘어갔을 때 이제 법적 처벌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대부분 벌금형. 도박장에 한번 갔다 해서 그 사진 갖다가 탁재훈 너 사과하고 반성해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럼 도대체 김용호가 탁재훈을 비판한 목표는 도박이 없는 사회를 꿈꾸는 거냐? 대한민국에 강원랜드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탁재훈의 고박장 사진 찍혔다는 게 아무런 뉴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탁재훈이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몇 억을 날리지 않는 한은. 그냥 탁재훈 죽이기 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날려대니까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와 한 팀을 구성하고 있는 김한수라는 태블릿 조작의 주범의 문제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거 말고 가치가 없는데, 기사 가치가. 그 가세현은 김한수하고 손잡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낸 태블릿 PC 조작에 지금 한 팀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란 옷만 입고 가끔 가다가 박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돈이나 걷지 실제로는 탄핵의 주범들하고 손잡고 있잖아요. 김용호 그걸 몰라요? 본인이 나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김용호가 나한테 강용석과 김세희는 왜 유영아, 김한수한테는 꼼짝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앞다르고 뒤다르고도 정도가 있지. 자, 그래서 이 이근 대위라는 사람을 건드리는데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밀리터리 전문가 플러스 이제 연예인 정도, 밀리터리 전문가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는 뭐 연예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예인 정도라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에 대해서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검증하고 있는 정치권이나 공직자나 아니면은 남을 후들겨 패고 있는 가세현물이라든지 그 슈퍼챗 털고 있는 안정권이라든지 이런 보수 유튜버보다는 오히려 검증의 단계와 수위가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딱 비교합시다. 강용석과 이근과 김세희를 비교했을 때 누굴 더 혹독하게 검증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그냥 유튜버죠. 밀리터리 베이스를 갖고 있는 유튜버고 대중적으로 좀 이제 뭐 CF 모델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약간 연예인 성격이 있는 이 사람과 마구잡이로 남을 두들겨 패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는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와 누굴 더 검증을 가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은 안정권보다도 검증의 칼이 더 매서우면 안 된다고 봐요. 아무나 들이받고 검증해서 너 다 까부자 사생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공적 역할이 어딘지 이거 다 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때 뭐까지 하는 거냐?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자, 유튜버에 대해서 제가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를 잡고 저 김정민의 박사학위 가짜로 잡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정치 유튜버니까 들어가는 거지 아무 유튜버나 막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거 보니까 유엔 경력을 안 쓰고 있다면서요. 프로필에다가 지금까지. 그럼 경력을 안 쓰고 있는데 안 쓰는 경력을 왜 잡냐 이 사람에 대해서. 여자한테 나 유엔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거는 사적 문제잖아요. 자기가 방송에다가 나 유엔 경력 갖다 반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어떤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나 봐요. 작업 걸 때 약간의 경력을 부풀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다 잡아?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김용호 쪽에 있는 애들도 술자리에서 경력 부풀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다 잡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아니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되는데 유엔 경력이 있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본인의 얘기는 유엔과의 계약 관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 안 했다 뿐이지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잡으면 돼요. 이건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이거 잡는 거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유엔 여권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안쪽 내지도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어쨌든 유엔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엔 여권을 공개를 했어요. 유엔에서 이랬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럼 김용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유엔 여권만 가지고는 유엔 경력이 입증이 안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갑자기
성추행 범죄 경력을 깝니다. 애초에 유인 경력대에서 김영호가 문제 제기할 때 아무런 취재도 안 했어요. 아무 취재도 하지 않고 유인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취재, 원래 취재 이 정보력이 없어요. 김영호는 그냥 제보만 가지고 지르는 건데 취재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경력을 그렇게 과시하는 사람이 진짜 유엔에서 이랬으면은 프로필에 안 적었을 리가 없다, 이런 막연한 추측 가지고 질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근대에는 어쨌든 해명을 했어요. 계약 기간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 안 했던 거고 여권을 공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입증을 했으면 이걸 반박을 하든지, 반박을 못하면 엎드려 빌던지 해야 되는데 너 나한테 덤벼? 너 죽여볼까? 유엔 경력과 아무 관계없는 성추행 범죄 경력을 공개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들 특별하게 범죄 경력을 100% 공개하게 돼 있는 공직자나 공직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있죠. 그럼 법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저도 2015년도에 재보선 출마하면서 저도 범죄 경력을 공개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범죄 경력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공개해야 돼요? 취업을 할 때도 범죄 경력서를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른 인권에 대한 개선 문제로 법적 처벌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갖고 끝까지 빨간 줄 그으면서 사회적 매장시키는 것은 정말 이건 잔인한 문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으로 그 누구도 특정인에게 범죄 경력서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할 때 이 유튜브 바닥이 그리고 탄핵 이후에 워낙 많은 사기꾼들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보듯이.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제가. 대한애국당만큼은 우리 다 동일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범죄 경력서를 공개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거를 강령의 이 규정에 집어넣고 제가 그거를 때려 갔다가 대한애국당 박살날 뻔했죠. 특정 단체나 기업에서 특정인들에게 범죄 경력서를 요구하면 그 2년 이하의 징역형 처하는 거거든요. 그 부랴부랴 우리가 규정 바꾸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만큼 개인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밝힐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또 한 번 당했죠. 안정권 범죄 경력서 문제 갖고, 자, 안정권하고 이근대이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범죄 있다고 자랑한 적 없죠. 안정권은 누가 안 물어봤는데 자기가 세월호 설계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지가 자랑을 하니까, 아니 네가 뭘 세월호 설계를 해, 그런 범죄 경력 공개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멀쩡한 사람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하고 강민구 대표하고 범죄 경력서를 떼러갔죠, 영등포서에. 그 뗄 때 영등포서 이 정보관하고 그 여경찰하고 엄청 싸움이 났는데 강민구하고 저는 우리 거 우리가 공개하겠다는데 니네가 뭐냐, 난리가 났어요. 공개하면 안 된다. 1시간을 싸우다가 제가 그 여경찰한테 내가 설득을 당했는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막 범죄 경력서를 자기 거라고 까기 시작하면은 너도 까봐 이렇게 되면은 범죄 경력을 보호해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완전 무너진다. 당신들 그 까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너도 까 얘기하려고 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그거를 까는 순간에 처벌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아 맞네요, 공개하면 안 되는구나, 내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 경력을 확 공개하고 심지어 너 사과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깐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제3자가 범죄 경력을 까고, 심지어 자,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근은 반성하지 않네요.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으니 이거 뭐 하는 자예요? 이게 기자예요? 누구도 대법원 판결대에서 인정하지 않을 권리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든 제3자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인데 네가 뭔데 당사자에게 너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네? 너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거 뭐 하는 자냐고 이게. 이게 기자야 이게?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다만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장관을 할 사람이 대법 판결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거 뭐 이러면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대법원 판결 인정한다 그러지만은 당사자는 자기가 억울해. 자, 예를 들면은 성폭력 얘기가 있나? 예를 들면은 지금 자기는 그 한마디로 지금 이기잖아요. 이게 범죄 행위인데 나는 안 만졌다 이거잖아요. 나 안 만졌다. 근데 법원에서는 만졌다로 인정이 됐다. 근데 본인은 안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법원이 만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난 죽었다 만졌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기가 안 만졌으면은 나 안 만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거냐? 아니죠. 벌금 200만 원 냈을 거 아니에요, 200만 원 벌금. 벌금을 안 내면은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지만은 벌금 냈을 거 아닙니까? 벌금 내고 나는 결백하다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반성하지 않네요. 판결도 인정하지 않네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김용화랑 가세현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적 가치와 전혀 관계없는 김정은이 서울을 점령하면은 제일 먼저 죽창 들고 인민재판할 자들이에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법치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자들을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자 이런 사건들은 제가 많이 아는 분야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은 이게요 진짜 법원이 야 이거 심각하게 막 만지고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입증이 됐다 꼼짝 못하게 그러면 벌금 200으로 안 끝나요. 이거 최소한 집행유예 나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CCTV까지 있었는데도 이게 200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제가 뭐 추측할 때는 CCTV로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이거 200으로 나올 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소 얘기가 나오던데 자, 이 판결문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신났어요. 이긴 죽인다고. 자, 이건 뭐 다들 아실 테고. 자, 이게 나오잖아요.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폭력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죄가 공개가 되는 거죠. 이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은 범죄가 공개가 되는데 이게 면제 처분했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던지 약간 그래도 이근 쪽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걸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면제 처분한 거거든요. 그럼 법원이 공개를 면제 처분해줬는데 왜 이걸 공개하고 이제 와서 사과를 요구하냐고요. 제3자가. 결국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은 양쪽이 붙었잖아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면은 그거 무조건 지는 거죠. 그거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양자 간의 문제니까 제3자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추행을 안 했는데도 처벌받는 사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꼭 이근대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 재판부는 뭐 이제 이 피해자 진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이 조선일보 정도가 또 이건 넌 또 맞아 또 이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갖고.
자, 그러면서 이건 또 이제 이 범죄 행위 플러스 이걸 또 얘기하는데 총각 행세했다. 이것도 이거 가세현 모델이 했나 본데 이거 그냥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근대위하고 약간의 뭔가 있었던 여자의 그냥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까지 가세현 무리들이 한 걸로 볼 때는 이거는 범죄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모건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하는 범죄행위였다고 쳐도 이거는 현재까지 이건 범죄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아니면 이것까지 다 따지기는 좀 그런데 뭐 이근대위 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여성이랑 같이 왔고 같이 왔는데 연인인 줄 알았다. 이게 뭐 부인인지 연인인지 이거 솔직히 이근대위가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했는데 이혼했는지 아니면 이혼 안 했는데 사실상 별거하는지가 아무도 모르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받은 제보로 막 다 묶어서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안 된다 했다. 뭐 이근대가 연락했는데 안 된다 했다.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하면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이걸 이제 이근대이 죽이는 용어로 쓸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뭐 추근됐었는데 그냥 자기가 안 만났다 그럼 끝난 거지. 추근됐다가 지금 이거 지금 성추행 나갔다 얘기도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유엔 경력 가지고 치다가 그 이상도 정보 없죠 분명히 유엔에서 이랬는지 안 했는지. 반박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사생활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법이냐? 검찰이 바로 완전히 쌍끌이수 하는 거죠. 누구 하나 잡아놓고 싶은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못 잡아놓겠어. 그러면 딴 거 뒤져가지고 잡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검찰하고 하는 짓이. 기자와 논객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짓이 검찰하고 똑같아 이게. 그냥 이근대기 하나 죽이기 위해서 뭐든지 다 주시겠다. 제보 다 가져와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보수적 가치라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